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두신 우리 산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출산 준비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결혼과 임신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신 우리 선배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모셔왔고요.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고요. 네,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딱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기저귀, 분유, 젖병, 애기 침대, 쪽쪽이, 그리고 애기들 다치지 말라고 붙이는 모서리 보호대나 바닥에 까는 매트 정도거든요. 그거 외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기저귀 있잖아요. 출산 이후에 바로 필요한 게 맞나요, 기저귀가? 네, 기저귀는 바로 임신하고 나서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품목이 맞아요. 근데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도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어디께 좋다, 어디께 좋다 이렇게 내용이 아마 많아서 더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피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기저귀가 잘 맞았다면 보통은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이제 접촉됐을 때 이제 불편하거나 이제 발진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미 증명이 먼저 된 거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셨던 거를 쭉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근데 이제 또 산후조리원보다 더 좋은 기저귀, 더 흡수가 잘 되는 기저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몇 개 조금 샘플로 이제 써보시면서 이제 보통은 안착을 하시는 편이기는 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이거를 많이 사놨봤자 애기 피부에 안 맞으면 또 못 쓰는 거니까 초반에 그러면은 몇 개 정도는 사놔라. 뭐 몇 개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한 팩, 한두 팩 정도? 한두 팩 정도만? 집에 와서 당장 쓸 거 정도.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미리 사놓지 말아라. 대량으로 미리 구매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금방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또 금방 작아져 버리거나 그러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량만 준비해 놓고, 요즘에는 쿠팡이든 뭐든 이렇게 바로바로 다음날 새벽 배송 되기 때문에 막 쌓아놓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필요한 한두 팩 정도만 구비를 해놓는 걸로.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유. 저는 분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모유수유를 보통 하잖아요. 침대 갈 때는. 그러면 아기가 엄마의 우유를 먹을 텐데 과연 이 분유가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근데 이제 수유, 이제 모유 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와 엄마의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모유를 하려고 했던 완모에서 이렇게 분유로 갈아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도요. 네, 맞아요. 또 사출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 아기가 먹기 힘들거나 해서 여러 가지 경우로 분유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하고 싶지만 안 될 때는 분유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한 통 정도만 준비를 우선 해두면 되겠죠? 보통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분유를 먹여야 될지 이제 모유수유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감은 다 오실 거예요. 아기가 먹는 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의 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분유가 있으면은 젖병이 있어야겠죠? 필요하죠. 젖병은 그냥 무조건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젖병도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조그만 젖병 같은 것들도 같이 갖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때그때 준비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공부해보니까 젖병도 애기들이 물기 좋아하는 젖병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거는 다 이제 에바에 케바케. 그러니까요. 미리 사놨다가 애기가 또 안 좋아하면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주는 걸 먼저 써보고 그걸 좋아하면 그것만 그냥 써도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보통은.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괜히 이것저것 사놓지 않는 게 좋다. 근데 또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해가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출산용품에 이렇게 막 다 사야 된다고 이렇게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괜히 사놨다가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있잖아요. 애기들 물품은 하나도 안 아끼고 싶은 게 사실 엄마들 마음이고 미리미리 막 다 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너무 공감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경험 있으시겠지만 사놓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진짜 이만한 조그만 젖병 같은 거는 거의 막 초반에만 쓰고 다 안 써버리고 하는데 막. 네. 다음으로 네. 애기 침대. 이것도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신생아 때 잠깐 쓰면 한 6개월 정도 쓰고 네. 8개월도 길죠. 애기들이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것도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많이 알아봤어요. 네. 애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첫째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옆에서 그냥 재웠고요. 네, 애기 침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옆에서 재웠고, 둘째 때는 또 애기 침대를 또 써봤어요. 왜냐면 첫째 때는 어차피 조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둘째 때는 첫째가 있다 보니까 둘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 침대 안에다가 넣었어요. 첫째 네. 첫째는 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나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첫째도 애기 침대는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분리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애견은 안 키워서.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활발하거나 하면은 애기 보호를 생각해서. 또 강아지들도 샘부리거나 이제 이러면은 또 이런 것도 다 이제 집집마다 다른 분위기일 것 같고.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서. 네. 다음은 쪽쪽이. 쪽쪽이 이거는 언제부터 사용할까요? 쪽쪽이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쓴다고 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쪽쪽이는 저한테는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은 또 필수품이세요. 빠는 욕구를 대신하는 게 쪽쪽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는 쪽쪽이를 쓰기 전에 자기 손을 먼저 빨기 시작했으니까 빠는 욕구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 빠는 욕구에 대한 해소가 필요 없었나 봐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물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물더라고요. 그냥 퇴 이렇게 뱉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쪽쪽이를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쪽쪽이를 안 하는 아기라면은 필요가 없지만 그러면 미리 사놔야 될까요? 쪽쪽이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왜냐면 아이들이 빨아봐야 이게 자기가 이제 빠는 욕구가 해소되는지 자기들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알 거예요. 저희가 둘째는 뱉어버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이제 많이 울거나 이제 그럴 때 쪽쪽이가 많이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쪽쪽이를 안 써서 모르는데 쪽쪽이가 이제 엄청 심적으로 엄마도 아이도 편안한 템이라고 하니까 근데 끊는 게 나중에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모서리 보호대와 바닥에 까는 매트. 이거는 미리 구비를 해놔야 될까요? 모서리 보호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뒤집기 하고 이제 걸어다니고 할 때 이제 부딪힐까봐 필요한 거고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한데 미리부터 준비는 굳이는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애들이 100일은 지나야지 뒤집고 이제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저의 생각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신생아 때는 아직 걸음마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침대나 엄마 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그런 준비물이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나하나 쫙쫙 한번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손수건. 필요하죠. 필수 준비물. 필수. 왜냐면 손수건 같은 경우는 사서 미리 세탁해놓고 그리고 나서 건조해서 착착착착착착 미리 이제 집에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품목이에요. 애기들 신생아 때부터 모유 수유하고 트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맞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손수건인가요? 여러 가지 용도인데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때도 우리 옷에다가 대지 않고 손수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이제 닿을 수 있게 보통 많이 해요. 피부가 직접적으로 엄마 옷이나 이렇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닦아주기 위함. 그리고 또 아이들 이제 그 딸꾹질 같은 거 하면은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도 해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손수건은 뭐 계속 아주 오랫동안도 써요. 제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된 건데 100장까지는 필요 없다. 100장은 너무 과하다. 보통은 한 50장 미만으로 준비하시면은 여유 있다고
네, 50장 정도면 돼요. 근데 그냥 한 번 쓰고 빨고 한 번 쓰고 빨고 이것도 엄마 성향마다 또 다르기는 해서 네, 좀 여유롭게 준비해놓고 그게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차피 맨날 세탁하니까 하면서 이제 조금 적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50개 정도 평균 네,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개는 과하고 네, 그 언제 한번 뉴스를 봤는데 네. 아기가 신생아 때 이불이 자꾸 자면서 말려 올라가서 이제 아기가 이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기 이불은 필요 없다 신생아 때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속싸개 네. 겉싸개 또는 베넷 저고리, 바디수트 네, 이런 많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용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가 정답이고요. 모두 필요해요. 이제 네. 먼저 속싸개 적어 놓으셨는데 네. 속싸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깜빡깜빡 놀래요. 그 놀라는데 아이들이 놀라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를 꽁꽁 싸매는 거예요. 팔다리를 꽁꽁꽁꽁. 네네네. 네, 그러기 때문에 속싸개는 필요한 거고 겉싸개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겉옷 같은 개념인 거예요.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 올 때 네. 그리고 얘들 예방접종하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약간 옷 같은 개념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겉싸개가 생각보다 두껍고 네네.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네모난 거였거든요. 두껍거든요. 네네. 그냥 이불 패드 같은 겸용으로도 이제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옷이 될 수도 있고 패드도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밖에 나갈 때 외출용으로 네. 많이 활용하는 게 겉싸개네요. 네. 근데 속싸개도 그렇고 겉싸개도 그렇고 사용 기간이 아주 짧아요. 아 그래요? 그 베넷 저고리는 훨씬 더 짧고요. 완전 아기 때 이제 쓰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속싸개, 겉싸개, 베넷 저고리는 신생아 때 잠깐 쓰는 거. 뭐 이불 대용 또는 옷도 될 수 있고 이불도 될 수 네. 있고 네. 그럼 바디수트는 여기 이제 밑에까지 오는 네. 본 적 있죠? 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애들 기저귀 같은 거 갈거나 할 때 밑에 똑딱이 같은 거 뚝 뜯어가지고 네네네. 애들 갈아입히기 좋거든요. 기저귀 갈기 조금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저는 바디수트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생아 때 베개 필요할까요? 베개가 되게 많아요. 좁쌀 베개부터 짱구 베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베개를 베고 눕는다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컸을 때 그러면 베개나 이불은 굳이 출산 전 준비물로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쵸.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때 가서 준비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애기들 이거 손에다가 손싸개, 발싸개. 맞아요. 네. 손싸개, 발싸개는 꼭 필요할까요? 네, 손싸개, 발싸개도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속싸개로 이렇게 감아놓거나 해도 애들 기저귀 갈거나 할 때도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손싸개, 발싸개도 꼭 필요한데 얘네들은 이제 애들이 땀이 많기 때문에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좀 잘 갈아줄 수 있게끔 최소 2-3개 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으면 네, 바로바로 이제 조금씩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기간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기 때문에 네네. 엄청 많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유튜브 보면서 본 건데 네. 당연히 미리 준비하시겠지만 만약에 손싸개, 발싸개 준비 안 한 경우에는 그 양말로 맞아요. 대체하기도 해요.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간단한 팁? 네, 양말 같은 것도 조그맣기 때문에 애들 손 같은 거 넣어주기 괜찮고 그리고 손싸개, 발싸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모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만들기도 해요. 태교로 해서 조금 하기도 하니까 네네네. 너무 막 좋고 비싼 거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속싸개, 겉싸개, 베넷 저고리는 필수템이다. 그쵸. 그러면은 아기띠는 또 뭘까요? 아기띠. 네. 아기띠는 많이 봤을 거예요. 아기 이렇게 안으로 안아주는 네네. 보자기라 그러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포대기에서 약간 조금 많이 변형된 게 아기띠 같아요. 근데 아기띠는 필수죠. 완전 필수. 아 진짜요? 네. 신생아 때부터 아니 출산 전부터 미리 사놔야 되는 건 아기띠. 네. 출산용품 사러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요 정도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준비하기는 해요. 네. 다음은 손톱가위 그리고 면봉. 이건 필수템일까요? 네, 필수템입니다. 왜냐면 아이들 손톱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잘랐을 때 손톱 깎기로
깎을 만큼 아이들 손톱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엄청 종이처럼 얇고 약간 네네. 찢어지거든요. 네, 근데 손톱을 깎아줘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손싸개, 발싸개를 빼더라도 자기가 자기 얼굴도 훑을 수도 있고 그냥 어른들 손톱 깎는 거랑 똑같아요. 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네. 손톱 가위니까 가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아니 가위로 애들 손톱을 자른다고? 이게 어른이 어른 손톱 자른다고 해서 너무 좀 무섭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위 엄청 조그맣고 아주 그 약하기 때문에 가위도 필수품입니다. 면봉은 왜 필요할까요? 면봉 같은 경우는 아이들 코가 많이 막히고 코도 이렇게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보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코드 살짝씩 빼주는 그쵸. 용도. 네. 그리고 이제 면봉은 콧물 때문에 그러는데 네. 신생아 때 콧물 흡입기 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콧물 흡입기 이제 저 때는 유명했던 게 있거든요. 코끼리 뻥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아이 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놓고 하고 흡입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요? 네. 신기하네. 네,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코딱지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저도 어머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런데 코딱지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흡입해가지고 여기에 보관하는 거 저의 입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궁금하고 신기하고 근데 그러다가 엄마도 감기가 옮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엄마도 감기가 옮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콧물보다는 코딱지 약간 그런 것들을 살짝 흡입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세게 하면은 안 되고 신생아라서 네. 과연 그렇게 큰 압력을 줘도 될까? 네, 신생아 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애들이 코를 풀기 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보통 이렇게 애들 이렇게 씻기고 나면은 많이 이제 코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쭉 쓰는 거지 신생아 때는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면봉은 미리 구비해두고 네. 콧물 흡입기는 애기가 조금은 더 커서 구비를 해도 됩니다. 네, 이런 것도 바로바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네네.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애기들은 네. 이제 피부가 엄청 약하죠. 연하고 약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제 쓰는 저희가 쓰는 세제나 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션이나 네. 이런 거 말고도 네. 애기 전용 세제, 애기 전용 로션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쓸 수 없고 네.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다 이제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네. 아기 세제도 네. 네. 아기 용품만 따로 해서 빨고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애기 네. 전용으로 꼭 준비를 네,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아이들 피부는 연약하니까요. 애기 한 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겠다. 네. 온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말이 진짜 제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애기 욕조. 목욕할 때 이제 애기 전용 뭐 샴푸나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네,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욕조는 네. 2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2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까요? 하나는 뭐 샴푸 같은 거 할 때랑 그리고 또 하나는 헹굴 때? 맞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애들 하나 이제 씻기는 용도 그리고 이제 헹구는 용도로 이렇게 필요한데 애기 아주 어릴 때 신생아 때는 욕조라는 개념보다는 좀 조그만한 대야 같은 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아기가 너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욕조는 조금 더 깊잖아요. 그럼 엄마 손목도 그렇고 아직은 몸이 돌아오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좀 낮고 얕더라도 이제 보통은 대야를 많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 욕조 같은 거에다가 이제 쓰기는 하죠, 점점. 그때가 되면은 욕조가 2개가 필요는 없어요. 2개는 신생아 때를 생각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나중에 돼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눕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가 필요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생아 때는 조금 간편하게 이제 대야 같은 걸로 일정한 기간 정도만 쓰고 나중에 이제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준비해두면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생아 때는 2개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2개를 준비해놓고 나중에는 1개만 써도 된다. 네. 오늘 너무 혼자 풀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배님이 잘 풀어주셔서 재밌게 좀 영상을 진행을 해봤고요. 네. 요즘에는 더 좋아진 물품도 많고 더 편리해진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런 많은 상품들 속에서 이제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조금은 더 가성비 있게 꼭 필요한 것들만 먼저 준비하시고 차근차근씩 하나씩 준비해가도 늦지 않고 그리고 많이 있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 키우면서 하나 둘씩 준비해가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사놔봤자 애기한테 안 맞으면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구비해두고 애기한테 맞는지 먼저 테스트 후에 구비를 하자. 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